안녕하십니까. AI 9강.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 지표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고 저희가 앞으로 또 다음 강의 혹은 이번 강의에 이어서 욜로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이제 배우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이퍼 파라미터들을 맞춰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모델의 성능 평가를 한다는 것은 이제 AI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셋도 중요하지만 그 데이터셋을 얼마나 잘 활용했는지, 한정적인 데이터셋일 때 모델의 성능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저희가 모델을 발전시키는 지표로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행함에 있어서 이 부분은 꼭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보고서를 쓰든 프로젝트 보고서를 쓰든 AI를 도입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AI 모델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왜 이런 모델을 이렇게 구성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꼭 잘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성능 평가하는 지표는 조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일단 세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Precision 정밀도, 그리고 Recall 재현율, 세 번째는 Accuracy 정확도. 아마 여러분들이 세 번째 Accuracy 정확도는 아마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Precision과 Recall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때에 맞춰서 이런 평가 지표를 통해서 어떤 부분이 문제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컨퓨전 매트릭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혼동행렬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혼동행렬은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지표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예측, 실제 정답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표가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포지티브로 예측이 포지티브이고 실제 정답이 네거티브일 때 이제 트루 네거티브 이런 식으로 컨퓨전 매트릭스가 나오는데요. TP부터 해서 TN까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rue positive 이 부분은 TP라고도 하는데요. 실제 true인 정답, 실제 정답인 것을 정답이다 라고 예측. 예를 들어서 내가 고양이라는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걸 보고 고양이라고 예측했을 때 그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리고 false positive는 실제 fals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반대로 예측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false negative,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답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true negative인데요. 실제 false를 정답을 false라고 예측, 실제 아닌 것을 아니라고 예측하는 그런 것을 true negati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true positive, true negative는 정답을 잘 맞춘 경우이고요. false positive랑 false negative는 오답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퓨전 매트릭스는 저희가 저번에 욜로 하면서 뭐 잠깐 봤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보시면은 컨퓨전 매트릭스, 저희가 이제 구성했던 모델의 컨퓨전 매트릭스입니다. 기본적으로 closed eye를 closed eye라고 맞춘 부분, 오픈 아이를 오픈 아이라고 맞춘 부분, 이렇게 해서 중앙 부분이 이제 높으면 이제 좋은 모델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컨퓨전 매트릭스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델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그런 매트릭스다 라고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TP, TN, 그리고 FP, FN 이렇게 네 가지를 조금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프리시즌, 정밀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 정밀도란 무엇이냐?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할 때 실제 true인 것의 비율. 한마디로 이제 모델 관점에서 내가 이제 true라고 분류한 것 중에서 실제 true인 것의 비율을 말하는데 지금 TP랑 FP가 분모로 갑니다. 지금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이 부분이 분모가 되는 거고요. 실제 true인 것의 비율이 이제 분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TP, 실제 tru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한 경우, 그리고 FP는 실제 fals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한 오답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모델이 진짜로 얘는 true입니다 라고 말한 것 중에 정답 자체까지 true인 것의 비율을 이렇게 정밀도
정답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이 합쳐져 있는 그런 데이터에서 이 모델이 고양이라고 말한 것들 중에서 실제 고양이 사진인 것의 개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리콜인데요. 리콜은 이제 실제 true인 것 중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이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데이터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지금 분모를 보시면 실제 true인 것들 TP랑 FN이 합쳐져 있죠. 실제 true인 정답을 true라고 예측하는 것, 실제 true인 정답을 false라고 예측하는 것, 이렇게 true인 정답 전체가 분모가 들어가고 TP 부분에는 진짜 맞춘 정답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양이 사진 중에서 고양이라고 말한 것의 비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해하시는데 편한 부분은 이제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 게 관점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관점. 기본적으로 프리시즌, 정밀도의 경우 모델의 입장에서 정답인 것의 비율인 거고, 리콜은 데이터 전체의 입장에서 정답을 맞춘 것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프리시즌과 리콜을 약간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만 높다고 좋은 모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지표를 가지고 확실히 고양이 사진인 것을 예측할 수 있다면 그 사진에 대해서만 고양이라고 답하고 나머지는 그냥 뭐 잘 모르겠던 문제들은 그냥 안 풀어버린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프리시즌만 높아지는 것, 한마디로 리콜이 낮게 됩니다. 그 반대로 전체를 고양이라 말한다면 고양이는 라벨에 대한 리콜은 높아진다. 리콜만 높아지는 거고 프리시즌이 낮아지는 거죠.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여기에 작성은 안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상청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만약 기상청이 확실히 맑은 날만 예측할 수 있으면 그 날만 맑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맑은 날에 대해서는 프리시즌이 100%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리콜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맑은 날에 한 달 동안에 맑은 날이 한 10일, 15일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했을 때 확실한 5일 정도만 예측을 한다면 당연히 이게 맑은 날이라고 맑다고 한 날 중에 실제 맑은 날은 100%가 되겠지만 전체 맑은 날 중에 그 기상청에서 맑은 날이라고 얘기한 날은 얼마 안 되죠.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점입니다. 그래서 프리시즌과 리콜 두 가지를 전체를 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욜로 모델 전에 학습시켰던 그 욜로 V8 나노 모델인데요. 이제 X축 보시면 컨피던스고요. 이제 맨 왼쪽부터 프리시즌, 중앙 리콜 커브, 그 다음에 마지막은 프리시즌과 리콜 커브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프리시즌과 리콜이 가장 두 개 다 상호 보완적으로 높을 때, 한마디로 대각선 위쪽에 있는 그때가 가장 모델이 적합한 시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컨피던스 스코어가 나왔는데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컨피던스 스코어는 두 가지를 이제 합친 두 가지를 곱한 값인데요. 오브젝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객체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률인 오브젝트니스 스코어, 그리고 그리드 셀에 대한 바운딩 박스와 그리고 박스와의 그 IOU 값. 그래서 IOU 값 저번에 말씀드렸었죠. IOU 값과 오브젝트 스코어의 곱을 컨피던스 스코어라고 말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정확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정확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욜로 모델을 돌리면서 볼 내용입니다. 각 액품마다 이제 계속 어큐런시가 나오는데요. 이 어큐런시 같은 경우에는 전체 경우에서 정답을 맞춘 비율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true라고 말한 경우와 false라고 말한 경우 두 가지를 모두 따지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TP, FP, FN, TN 이렇게 네 가지를 모두 더한 것, 전체에 대한 분모, 그리고 분자는 두 개 다 정답인 경우 TP랑 TN 이렇게 두 가지만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 두 가지일 때 이제 두 가지가 분자일 때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 어큐런시만 따질 때도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테스트를 할 때 하나에 편향돼서 테스트가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고양이 사진만 뭐 TP만 나온다 라고 했을 때는 상호 보완한 지표가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큐런시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F1 스코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F1 스코어는 프리시즌, 정밀도와 그리고 리콜, 재현율 두 가지의 조합 평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라벨이 약간 불균형할 때 평가하는 지표로 주로 사용이 되고요. 이 프리시즌과 리콜 두 가지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보다 하나의 숫자 F1 스코어로 성능을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F1 스코어라는 지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식은 오른쪽과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AP랑 MAP 같은 내용들도 들어갈 건데요. 저번에 이제 욜로 8강 이론 때 진행했던 내용이지만 IOU를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IOU는 Intersection over Union 이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로컬라이제이션 모델이 인식한 결과를 평가하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측 값과 실제 값의 교차 영역을 합친 영역으로 나눈 값, 즉 내가 예측한 AGT 그리고 AP 두 가지가 있을 때 AGT를 정답 그리고 AP가 제가 예측한 값, 프리딕트한 값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교집합을 합집합으로 나눈 값을 IOU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측한 값과 모델이 예측한 값과 실제 정답이 완전하게 동일하다면 두 개의 교집합은 두 개의 합집합과 같은 영역이 됩니다. 같은 크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IOU가 1이 되는데요. 이런 지표를 IOU라고 합니다. 그래서 IOU를 왜 말씀드렸냐? 이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을 평가할 때 앞에 나왔던 내용들은 뭐 CNN이나 그런 모델들도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평가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가 이 AP, Average Precision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지표는 모델의 정밀도 그리고 재현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인데요. 어떻게 계산이 되냐? 프리시즌과 리콜 곡선의 아래 면적을 계산해서 그 부분을 이제 지표로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논문들을 보거나 아니면 여러 AI 모델들 뭐 욜로 독스나 이제 문서들을 들어가다 보면은 많이 나오는 내용이 MAP, AP50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올 텐데요. 그 AP50 뒤에 붙는 숫자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0이라는 숫자는 IOU가 0.5 이상인 바운딩 박스를 검출한 경우를 기준으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한마디로 IOU가 0.5 이상이어야만 이제 평가하는데 성능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AP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아무래도 모든 분들께서 가장 우리 모델은 이렇게 성능이 좋아요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지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Mean Average Precision AP에서 mean이라는 단어가 붙였습니다. 한마디로 AP를 모든 클래스, 다양한 클래스들에 대해서 평균을 내어 계산한 값이고요. 당연하게도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의 성능 지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욜로에서는 MAP50 그리고 MAP502, 95, 95 이렇게 두 가지를 메인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성능 평가 지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리뷰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OU 부분은 예측된 바운딩 박스와 실측 바운딩 박스의 중첩을 정량화하는 측정값, 한마디로 합집합분의 교집합. AP는 프리시전 리콜 곡선 아래 영역을 계산해서 모델의 성능을 요약하는 단일값을 제공하는 그런 지표들. MAP는 AP의 평균을 계산한 여러 객체 클래스에 대해서 AP 평균을 계산한 것. 그래서 다중 클래스 객체 감지 시나리오에서 모델 성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리시즌은 이제 정밀도, 모델이 true라고 분류한 것 중 실제 true인 것의 비율이고 모델을 관점으로 했을 때 보는 시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recall은 실제 true인 것들 중 모델이 true라고 예측한 것의 비율, 데이터 관점의 시야에서 본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욜로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욜로에서 이제 이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인데, 욜로에서 MAP는 언제 사용이 되냐? 모델 성능에 대한 전체적인 광범위한 평가. 한마디로 우리 모델이 이 정도로 좋아요 라고 깔끔하게 얘기를 할 때 좀 주로 사용이 되는 성능 지표입니다. 그리고 IOU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객체 위치가 중요할 경우 필수적이죠. 기본적으로 객체를 탐지하는 탐지 자체가 목적인 것보다는 객체 자체의 위치, 얘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런 부분이 중요할 경우에 IOU를 성능 지표로 좀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recall 같은 경우, precision 같은 경우에는 오탐지를 최소화하는 것. 내가 못 맞춰내니까 잘못만 검출하지 말자. 이럴 때 precision을 조금 더 우선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리콜 같은 경우에는 객체의 모든 인스턴스를 감지하는 것이 중요할 경우 필수적이고요. 마지막으로 F1 스코어도 프리시즌과 리콜 간의 균형이 필요할 때 유용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욜로의 평가 지표까지 해서 쭉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게 프리시즌, 리콜, 그리고 어큐런시, F1 스코어, IOU, MAP, AP 다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화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과정을 넣었을 때 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경로 지정을 안 해놨을 때는 뭐 런스 안에 이런 식으로 뜰 텐데 런스 안에 트레인 이렇게 트레인 폴더 안에 이렇게 쭉 나열이 될 텐데 거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되게 많은 파일들이 있습니다. 이 파일들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지금 컨퓨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F1 스코어, 제가 아까 보여드린 F1 스코어도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보다는 먼저 이 부분, 라벨의 균형이나 라벨의 위치 값들에 대해서 약간 자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직접 다 촬영을 한다 한들 거의 1000장에서 2000장이 넘는 데이터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게 균형이 맞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잘 판단을 하지 않고 욜로 모델에 넣은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욜로에서는 라벨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라벨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시즌 커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리콜 커브도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방금 거는 프리시즌 리콜 커브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리콜 커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result.csv라는 파일이 있는데요. 약간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각 에폭마다 내 트레인 로스, 그리고 트레인 박스 로스, 클래스 로스, 그리고 디프런트 로스, 그 다음에 프리시즌, 리콜 이렇게 다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MAP50, MAP50 95, 박스 로스 뭐 똑같이 밸리데이션에서도 박스 클래스, DFL 이렇게 쭉쭉쭉쭉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학습률에 대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여러분들이 각 수치를 하나씩 보고 싶다고 하셨을 때 수치를 보자 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체에 대한 수치를 볼 수 있도록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욜로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더 내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잘 나오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전체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result.png 이 부분은 이제 전체 그래프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아직 물론 제가 F곡을 30밖에 주지 않았어요. 거의 아마 F곡 100에서 150 이 정도로 줄 텐데 나중에 제대로 학습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로스나 그런 값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로스랑 프리시즌 리콜 전체 다 AP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러프하게 모델을 평가하는 수준에 있어서는 이런 result.png, result.jpg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성능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어떻게 잘 내가 에폭을 더 늘려야 되는지, 다른 걸 더 늘려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배치 어떻게 돼 있는지 훈련한 그런 배치를 확인하고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진행한 화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모델 성능 평가를 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이 모든 파일들이 여러분들께 정말 중요한 자료이고 지표이기 때문에 꼭 한 번씩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웨이트 파일 저번에 말씀드렸고요. ONX로 하면은 이 웨이트 부분에 ONX 파일로 업로드가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진행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한번 보고 넘어가는 게 여러분들께 용이할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바로 org.yams입니다.
이제 이렇게 알겠점 얌스 보면은 제가 어떤 모델을 썼는지, 그리고 데이터가 어디서 받아왔는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이제 성능 평가랑 같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능 평가를 하고 계속해서 모델들을 여러 개를 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개를 제작하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파라미터를 바꿨는지, 어떤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바꿨는지에 대해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파일들이 모이다 보니까 헷갈리거나, 이제 내 파일이 내가 만든 욜로 모델이 어떤 건지 중첩돼서 쌓이다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실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경험에서 나오는 내용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알고점 얌을 보면서 내 하이퍼 파라미터를 어떻게 설정했지, 내가 어떤 모델을 선정했지, 요일로 V8S를 했는지 N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에폭, 배치, 이미지 사이즈부터 해서 옵티마이저 부분도 있고요.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보시면 하이퍼 파라미터들, 그리고 IOU도 어떻게 설정을 하고 하이퍼 파라미터들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것처럼 러닝 레이트도 있고요. 박스에 대한 웨이트, 클래스에 대한 웨이트,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전체적인 이런 어그멘테이션 과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쭉 확인을 하시면서 성능 평가까지 한번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선택 과제로 하나 나갈 건데, 선택 과제로 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이런 파이프 파라미터들 중에 저희가 배운 내용들이 이미 있습니다. 배치 사이즈, 그리고 에폭, 그리고 성능 평가를 통해서 제 모델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는 모델이든 가장 최적의 모델, 최적의 에폭값이나 배치 사이즈를 찾아서 이게 왜 최적이고 내가 하는 목적이 무엇이고,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한번 약간의 튜닝 먼저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9강에서는 실습이 따로 없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과제 자체가 약간 선택적인 실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추천드리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객체 탐지를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뭐 표지판을 탐색할 수도 있고요. 차량을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들, 표지판이나 차량을 다 합쳤을 때 그런 모델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에폭이나 배치 사이즈, 그런 것들을 조절해 나가면서, 또 러닝 레이트까지 조절해 나가면서 여러분들한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이제 모델을 한번 찾아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이제 피드백을 드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거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하이퍼 파라미터들 튜닝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